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조속한 체포와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가 충북에서 열렸습니다. 탄핵 이후 지방분권을 헌법으로 보장해서 지역의 불평등한 국가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충북에선 3,000명 안팎이 조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 하루 남은 가운데 지난 주말 체포를 촉구하는 일부 시민들은 충북도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의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주말 500여 명의 시민이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구속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불발되자 시민들의 분노는 더 거세졌습니다. 그날 이후 밤잠을 설치고 추운 거리에서 외치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내란범과 동조자들을 하루빨리 구속수사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째. 장기화되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시민들은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이 빨리 파면시키려는 마음이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좀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기도 안 차잖아요. 나는 그래서 빨리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한 달 사이 벌써 11번째 집회지만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는 다짐입니다. 속상한 마음이 크긴 한데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과 같이 저희도 또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용기 내서 하다 보면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 기간 마지막 날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시민들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응원봉 대신 검은색 피켓을 들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과 국화꽃을 흩뿌리는 추모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광장 한편에 마련된 추모 부스에는 추모 리본과 메시지가 빼곡히 걸렸습니다. 오송 참사와 아리셀 참사를 겪은 유가족은 반복되는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됐을 때 사업주의 처벌들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다시는 일하러 나갔다가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중학생 때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한 시민은 산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써내려갔습니다. 막상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진상규명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사회학과 교수진은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인근 세 곳의 카페에 200잔 분량의 커피 선결제에 나섰습니다.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까지 새해에도 매주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 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만큼 국회도 탄핵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장문에는 협의회장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충북 합동분향소의 운영이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토요일 분향소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휴일 조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어제 저녁 8시까지 하루 연장 운영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합동 분향소에는 3,000명 안팎의 조문객이 찾아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난국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이 요지인데요. 지역에서는 개헌이 된다면 지방분권을 헌법에 보장해 지역 불평등의 국가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개헌 요구가 잇따르는 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대권 주자급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현행 통치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핵심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 분산해야 한다. 또 지금 바로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왜냐하면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최적의 어떤 시기가 아니겠나. 전직 국회의원들의 단체인 헌정회도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하고 대선을 치르자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이양하며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개헌안을 내놓을 작정이 있습니다. 무려 38년 만에 맞게 된 개헌의 최적기에 지방분권이 큰 화두로 떠오르는 건 수도권 일극 집중,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천명하고 균형 발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프랑스처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그래서 국가의 어쨌든 전체 운영에 있어서의 철학,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이걸 사실은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정회와 개헌국민연대는 17개 시도 동수로 지역 대표형 상원 의원을 뽑는 양원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은 물론 자치 사무의 강력한 권능을 상원에 부여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거대 정치 세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이 56%, 비수도권이 44%로 완전히 역전이 돼서요. 지역의 목소리가 전혀 잘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회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대변하는 그 상원이 꼭 필요하다. 미국이나 외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지방정부 분권 강화, 상원제 도입을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개헌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여야 갈등으로 진행이 더딜 경우 범국민 개헌운동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점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 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개헌의 동력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 담는 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요구해야 할 시점 역시 지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이자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시는 균형 발전을 뿌리에 두고 건설된 유례없는 신도시입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건설 과정을 담은 기록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국가 균형 발전의 새 역사를 알리며 열린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공식.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으로 좌초된 끝에 정부 부처를 옮기는 행정도시로 바뀌었지만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등을 합쳐 2012년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도 둥지를 틀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이라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국가적으로 만든 신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1970년대 논의되었던 임시수도 이전 계획인 이른바 백지 계획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4만 8천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기록입니다. 축적된 기록물들에는 기술적인 자료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수도 이전 문제와 그 안에 담겨있는 정책적인 논의들까지 포괄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삼국유사나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우리나라 6건, 전체 27개국에서 80여 건이 등재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이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등재된 다른 기록물과 견주어 세계 최초의 이중 고리형 도시 구조 등 고유성은 물론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 시대를 여는 어떤 혁신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정표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재될 경우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체계적으로 보존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나 이집트 등 행정수도 이전에 나선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성도 인정받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끼풀은 생명력이 강한 잡초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는데요. 실제로는 땅을 살리고 또 꿀벌을 지키는 효자식물이라고 합니다. 광주 MBC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저수지 제방 비탈면, 한겨울인데도 초록잎이 풍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화이트 더치 클로버, 우리네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토끼풀입니다. 발에 밟히고 줄기가 끊어져도 뿌리만 남아있으면 다시 자라나는 질긴 생명력 탓에 야생 잡초로 치부되곤 했지만 사실은 지력을 높이고 또 꿀벌을 불러들이는 효자식물입니다. 토끼뿔의 뿌리가 공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 땅속에 고정하는 일종의 비료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해줘도 자생적으로 비료를 자가 공급하면서 이제 반영구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제초제를 뿌리고 예초 작업을 해야 하는 잔디와 달리 토끼풀이 자라는 토양은 질소가 풍성해 다른 식물은 물론 지렁이, 달팽이와 같은 미생물이 자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서 관상 용도로도 잔디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력을 높여 윤작에 도움을 준다는 이 토끼풀은 사시사철 이렇게 푸르게 자랍니다. 특히 토끼풀의 흰 꽃은 꿀을 딸 수 있는 대표적인 밀원식물. 기후변화 타격을 입은 꿀벌을 살리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 일대 등에 토끼풀 재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 식물로 토끼풀에 주목하는 겁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효과가 이제 초생 재배 효과로 예초를 할 수 있는 비용과 인력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 이제 밀원수가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 시점에서 사실 이게 밀원 조성 효과도 같이 부가적으로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잡초에서 생태적 잡초 방제 식물로 거듭나고 있는 토끼풀의 재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RE100,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100으로 바꿔 통상 RE100이라고 하지요. 탄소 배출을 줄이자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RE100 달걀이 선보였습니다. 제주 MBC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중산간 목장에서 방목해 키우는 닭들. 사육장 문을 열어놔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사료를 먹고 알을 낳는 건 사육장 안에서 이뤄지는데 농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일반 전기요금보다 1.5배 비싸지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한 겁니다. 이 계란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100% 활용해 농장에서 생산됐는데요. 축산 분야로는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입니다. 농장은 한전으로부터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합니다. 농장 하나는 확실하게 이제 RE100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진행이 완료가 될 거고요. 매년 한 농장씩
그 알리백,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제품의 아리백 인증이 새로운 관광 자원이자 탄소 중립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아리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란에서 지금 나왔고요. 닭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유 제조업 분야의 우유 생산에서 적용할 생각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감귤 하우스 감귤 재배에 있어서도 알리백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보다 15년을 앞당겨 2035년에는 탄소 중립 시대를 열겠다는 제주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아리백 달걀이 에너지 대전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충북 지역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병원을 찾는 도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50.4명으로 한 주 사이 약 3.5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8.6명에 비교하면 거의 6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1000명당 38.1명에서 171.8명으로 청소년은 1000명당 32.7명에서 149.4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최근 성인은 발열과 통증이 심한 A형이, 아동과 청소년은 발열과 통증이 비교적 덜한 B형 바이러스 감염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용암동 명암관망탑, 일명 명암타워의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4월까지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한 뒤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12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설계 방향은 지하 1, 2층에는 영유아 놀이시설과 창업시설을 필수로 두며 나머지 지상 13층까지 공간은 설계 공모자의 자율 제한에 맡길 예정입니다. 명암관망탑은 지난 2003년 기부 체납 방식으로 지어졌으며 지난 2023년 사업자의 무상 사용 허가권 종료 후 청주시로 운영권이 넘어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자가 늘고 있는 청풍리조트의 일부 부지 매각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은 청풍리조트 전체 부지의 약 31% 수준인 유휴토지 81,722제곱미터를 제천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분할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청풍리조트는 최근 5년 누적 적자가 54억 원에 이르는 등 만성적인 적자로 국민연금에 부담이 됐습니다. 제천시는 청풍리조트 부지 6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해 관광지구 개발에 활용하고 식약처는 17,500제곱미터 부지에 연수원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단양군이 단양사랑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월 한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구입 기간은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말일까지로 100만 원을 구입하면 이 중 10%인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돌려받습니다. 단양군은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